네. 그리고 또 플래시라이트가 이제 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기를 또 쓰는 건 역시 배터리. 또 배터리를 그렇죠. 빠뜨릴 수가 없는 건데 배터리도 또 지금 보시면은 종류가 지금 배터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옛날에는 그냥 AA, 3A 뭐 그런 거 있었지만 요즘 충전지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이 플래시라이트의 이 진화의 중요한 이 요소가 LED 칩이 있었다면은 또 이 그와 함께 또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또 발전이 그렇죠. 또 엄청난 가속화가 시킨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배터리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뭐 알카라인이냐 뭐 AA냐 그렇죠. 뭐 AAA냐 뭐 이제 충전지냐 그렇죠. 뭐 CR123이냐 뭐 네. 이런 수많은 명칭들도 있고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이게 뭐 어떤 특징들이 있고 뭐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은 주위에서 가장 접하기 쉽고 이제 구하기 쉽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가 이제 AA, 그렇죠. 소위 AA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그 조금 전문스럽게 좀 보이려면은 AA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사와 건전지 필요해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또 AA 건전지. 네네네. 네네. 뭐 리모컨, 그렇죠. 뭐 이제 집에 있는 뭐 시계, 그렇죠. 뭐 기타 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렇죠. 많은 제품들이 제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 건전지도 사실 대명사입니다. 네. 뭐 에너자이저, 뭐 백셀, 로켓 배터리, 그렇죠. 엄청난 이제 이 수집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수급력,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일회용으로 다 쓰고 그냥 버리면 또 새 걸 하다가 쓰는 이런 그 사용의 용이성이 있는데 이 AA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회용 건전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압은 이제 한 1.2에서 1.5V 정도 그쵸. 이렇게 제공이 되고 이 길이, 요 사이즈를 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A 배터리 사이즈로 되어 있는 이제 리튬이온 충전지입니다만, 네네. 요 배터리 이제 규격이 요렇게 지름이 네. 약 한 1.4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이제 길이, 높이가 약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의 이 리튬 이온 충전지를 부를 때 저희가 이제 14500 배터리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주위에서 자주 보셨던 이제 AA 사이즈의 배터리 되겠고, 요 배터리가 더 작은 거 AAA, 3A. 요걸 이제 트리플 A라고 부르면 좀 더 멋있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 트리플 A도 마찬가지로 AA 건전지와 AA 건전지와 함께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리모컨, 뭐 어린 장난감들 그렇죠. 이런 데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요 형태의 배터리도 길이가 이제 여기가 1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4.4cm 정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치로 부를 때는 10440 배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 배터리도 리튬이온 충전지가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요 사이즈 요것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그렇죠. 보셨을 겁니다. 선수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사이즈 옛날에는 이거를 카메라 배터리라고 많이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필름 카메라. 그렇죠. 여기 이제 뭐 2개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비쌌고. 네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대중적으로 리튬 배터리로 가장 좀 친숙한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지금 이제 뭐 택티컬 라이트 이제 대명사의 슈어파이어, 전술 라이트 이런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 색깔 건전지도 많이 이제 유통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요런 이 리튬 이온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이 아까 이제 알카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V, 1.5V 이렇게 제공이 됐지만 이 리튬 충전지 같은 경우에는 3V에서 한 3.7V 이렇게 높네요. 더 훨씬 높은 전압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 3.7V라는 이제 의미가 좀 상징이 있는데 이제 요 앞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이런 플래시라이트들이 거의 대부분 리튬 이온 충전지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알카라인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량도 더 높은 광량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이 플래시라이트가 또 한 단계 더 이제 진화를 하고 발전하게 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옛날에 알카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는 누액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래시라이트 같은 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플래시라이트를 오랫동안 안 쓰고 방치했다가 터진 적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마 한 번씩 정도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 게 뭐 이제 리모컨 가정용 TV 리모컨을 이제 배터리를 걸려고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뭐 한색 결정 같은 게 있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이렇게 막 빼면은 뭐 설탕인지 소금 같은 막 그런 하얀 게 있고 묻어나고 그것이 바로 그 알카라인 배터리에서 누액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스프링이랑 달라붙어버리는
사가버리고 맞습니다. 회로 날아가버리고. 그게 이제 이 AA 배터리, 알카라인 배터리가 그 전해질로 네네. 그 나트륨 수산화칼륨이라고 저희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수산화칼륨이라는 이 칼륨 계열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 방치가 되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그 이 수산화칼륨 액이 이제 새어 나오는 거죠. 껍데기 밖으로 새어 나와서 금속과 닿아서 이제 화학 반응 때문에 이렇게 좀 손상이 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알카라인 배터리를 프레쉬에 이제 넣어서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사용이 다 끝나거나 이제 보관하실 때는 빼서 네네.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배터리는 따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제 잊어먹고 오랜 그렇죠.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켜보려고 했더니 안 켜지고 테일캡을 열어보면은 안에가 이제 누액 때문에 다 손상이 돼가지고 그렇죠. 프레쉬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몇 번을 버린 적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CR123 건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방전이나 누액 이런 건 없잖아요. 이 리튬 충격이 강하고. 네, 이 계열 배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카라인처럼 이렇게 누액이 흘러 나오거나 뭐 이제 배터리로 인한 뭐 제품 손상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뭐 문제가 생겼지, 얘가 뭔가 프레쉬라이트에 뭔가 영향을 줘가지고 뭐 손상 입힌다든지 그런 알카라인 배터리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래서 리튬 배터리도 그래서 배터리 그래서 좋은 배터리를 써야 돼요. 정품 배터리 써야 되고 보호 회로가 있는 그런 배터리를 써야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휘발유를 좋은 걸 정품 휘발유를 써야 되는 거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논외 얘기지만 전술라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비싼 그런 리튬이온 정품 배터리를 이렇게 쓰기를 되게 권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배터리 그 규격, 아까 저희가 이제 14500, 뭐 606 네, 복잡해요. 저도 그냥 옛날에 AA, AA, 뭐 트리플 A였는데 요즘에는 18650 맞습니다. 21700 막 나오잖아요. 이 수치가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요거 이 원리를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865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두 자리 18 요거는 배터리 지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숫자 세 자리 650은 배터리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눠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18650 배터리는 그럼 지름이 1.8cm 그리고 높이가 6.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중에 이제 많이 쓰는 사이즈가 또 이제 21700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라이트라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21700 배터리인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좀 길이가 좀 더 길죠. 그리고 폭도 보시면은 조금 기네. 21700이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700은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요 지름이 2.1cm고 그리고 요 높이가 700 7cm. 7cm.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수치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면은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이 플래시라이트가 어떤 규격의 배터리를 지원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사이즈도 요즘은 크겠구나. 그럼 살짝 크겠구나. 18650을 쓰는 플래시라이트가 이제 21700을 쓰는 라이트보다 좀 작은 거고. 그렇죠. 요거 이 라이트는 요 배터리는 좀 논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50입니다. 그러면은 지름이 26. 그렇죠. 650이니까 요게 650.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650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뒤에 숫자가 650으로 둘 다 동일하죠. 그러면 되면은 배터리 길이는 똑같지만은 같죠. 그렇죠. 대신 집 더블 거의 그렇습니다. 크네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사이즈의 배터리가 나오느냐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배터리는 이 겉에 용량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미리암페어라고 있는데 얘는 5000 미리암페어. 그러니까 여기서 5000 mAh면 이게 용량이라는 뜻이죠. 용량입니다. 용량 큰 거구나. 그러면 5000이면 용량도 루멘처럼 크면 클수록 이건 큰 거네. 확실한 거네. 그렇죠. 1860 같은 경우에는 3100입니다. 3100. 확실히 사이즈가 작으니까. 전압은 같을지언정 사용할 수 있는 이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플래시라이트 수요에 따라서 이런 이제 사실 이 사이즈도 이제는 약간 일반적인 이제 규격이 돼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입니다. 21700 배터리랑 1860 배터리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가지 특징이라고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18650 배터리에 이어서 2170 배터리가 거의 배터리의 거의 대세 플래시라이트 계열에서는 거의 대세 배터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조금 크더라도 용량이 큰 거. 그렇죠. 네. 이게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2660 배터리하고 지금 2170 배터리하고 용량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네. 하지만 보시면 네. 얘도 5000이고 걔도 5000이고 걔도 5000이고. 근데 얘가 더 얇죠. 네. 얘가 더 얇죠. 길이는 조금 더 깁니다만 네. 이게 더 부피가 더 작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70 배터리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크기 대비 용량에 대한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000mAh 얘도 5000mAh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덩치가 더 작죠. 2170 배터리. 이왕이면 작은 게 낫겠네. 그렇죠. 큰 거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용량이 사실 이제 5000mAh라는 것은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라도 용량이 더 뭐 작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표기되는 요 미리암페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래 쓴다는 건 결국에는 이 플래시라이트의 런타임. 네네. 길어 오래 가는 거. 그렇죠. 일정한 밝기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요거와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배터리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더 미리 수가 높은 거를 사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뭐 그런 거고. 그렇죠. 슬림한 걸 원하시는 분은 작은 걸. 더 작은 배터리를 그렇죠. 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배터리의 이 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이 용량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스펙이라도 용량이 더 높은 배터리가 그렇지 않은 더 작은 배터리보다 가격이 좀 이제 비쌀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건전지 AA나 AA를 구입하려면은 이제 또 편의점에 가서 구입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없을 때 배터리가 정말 필요한데 없어. 근데 그럴 때는 참 난처한데 요즘에는 충전지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옛날에 또 충전을 하려면은 충전기가 필요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요즘 나오는 충전지 중에 어떤 충전지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다가 사용하는 일반 뭐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AA 사이즈의 충전지도 있고 아니면은 플래시라이트 자체에 그냥 5핀을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 아니면은 뭐 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단자로 바로 충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충전기를 동시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적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요 배터리를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이제 그 21700 규격의 배터리인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네. 여기 끝에 보시면은 그 5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는 그 어댑터에서 그냥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여기로 그냥 바로 꽂아주시면은 자체적으로 그냥 충전되는 겁니다. 작은 이제 그 LED 인디케이터도 있네.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네네. 다 완료가 되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또 충전 완료 표시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충전기가 이제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플래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충전을 제공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에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 단자가 또 네네. 이렇게 빼보면은 이렇게 또 충전 단자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변화에 맞춰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C 타입. 충전 빠르겠네. 네네. USB C 타입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바디에 맞는 배터리만 다 넣으면은 얘가 그냥 충전기 역할을 같이 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충전기를 사야 된다. 이런 이제 부담감은 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고 플래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제 동시에 막 여러 개를 충전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용 충전기를 구입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만 뭐 그냥 가볍게 쓰실 그런 거라면은 뭐 크게 그렇게 충전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환경적인 면을 봤을 때도 이렇게 네네. 배터리 쓰다가 버리면 아깝잖아. 그렇죠. 그럴 때 참 이런 충전지가 요즘에 다양한 충전지가 나오는 게 확실히 환경적인 면도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충전지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졌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요만한 라이트에 충전지를 넣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죠. 그렇죠. 엄청난 사이즈. 무조건 옛날에는 충전지 가장 작은 거를 해도 3A 건전지 사이즈가 이제 충전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충전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고 소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계를 쓸 수 있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리튬 배터리가 네.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형태의 못 나오죠. 그렇죠.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좀 네. 깜빡할 뻔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혼돈이 좀 올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일회용 전지냐 충전
충전지냐 요거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충전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대부분 충전지인데 마트에 안 파잖아 이런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이 있습니다. 음. 네, 리튬이온 배터리인데도 일회용이 있고 그런 일회용 리튬 배터리는 충전기에다가 넣고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장이 발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일회용 배터리를 또 충전지로 오인을 해서 또 충전기에 넣거나 이렇게 또 충전하시게 되면 또 손상이 또 그렇죠.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가 일회용인지 2차 전지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는 충전지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통 건전지 외관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지가 아니야? 네, 다 쓰면 충전하지 마십시오. 뭐 충전기에 넣고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다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네네. 잘 파악을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배터리, 비보호 배터리 요것도 두 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리튬 배터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보호 회로가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요거의 이제 차이점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배터리가 리튬 이온 특성상 이제 뭐 과충전, 네네. 이미 충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압을 이제 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사용을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뭐죠 완방이라고 하죠 보통. 네. 방전. 과방전. 네네. 네, 과방전.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자체 손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상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은 배터리도 아예 이제 수명이 다 해버리는 거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걸 인위적으로 제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보통 자기 전에 뭐 충전을 그냥 꽂아놓고 잔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통화하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다 돼서 그냥 꺼지는 경우도 아마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냥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과방전, 뭐 과충전 이런 예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제품들이 많이 좋아져서 네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다 커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배터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가 보호 배터리, 그렇지 않은 배터리가 비보호 배터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런 과방전, 과충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회로가 하나가 배터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 보호 배터리, 비보호 배터리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여기 배터리 표면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영문을 읽어볼게요. 뭐 인티그레이티드 배터리 오버차지 디스차지 프로텍션 서킷.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충전, 과방전을 막는 보호 회로가 붙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위에 배터리 윗부분에 이렇게 회로 같은 이제 PCB 회로 같은 게 이제 하나 더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2660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뭐 2660 배터리 윗 프로텍션 서킷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은 보호 회로가 달려 있는 제품이다. 네네. 보호 회로가 달리는 배터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배터리를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할 때 무조건 보호 배터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냐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yes 또는 no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당연히 안정성 면에서는 보호 배터리가 좋습니다. 이제 뭐 의도하지 않은 이런 네네. 걸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제품들 중에 이 배터리의 길이 보호 회로가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때문에 비보호 배터리만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제품 설명에 언프로텍티드 배터리만 써라 또는 이 제품이 쓸 수 있는 배터리 길이는 몇 센치까지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구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이제 뭐 배터리를 2번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네네. 이런 걸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밝기, LED, 이제 배터리를 알아봤는데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또 내구성, 방수 뭐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걸 보면 IPX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그 이제 방수 방진 그 단위 이제 그렇죠. 이제 IP 등급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IP 등급도 IP 뭐 숫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되는데 IPX7 뭐 이런 거. 네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읽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P는 그냥 이제 그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IP 영문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뒤에
이제 숫자가 두 자리가 나오죠. 뭐 네네. 6, 8 아니면 뭐 X7, X8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그 방진 이제 물체로부터의 요 밀폐 등급. 네네. IP라는 게 밀폐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막을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IP68 그러면 앞자리에 6은 방진 등급 물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등급이 6등급 그리고 뒤에 숫자는 이제 네네. 액체로부터 얼마나 밀폐가 잘 되느냐를 네네. 나타내는 이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방진 등급은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방수 등급은 0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IP68이라고 하면 방진 등급 6등급, 방수 등급 8등급 네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IP68이면은 최고 등급의 방수 등급이다. 이거는 높으면 일단 좋은 거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IPX, 네네. 뭐 X7, X8 그러면 네네. X가 뭐냐? X는 이제 방진 등급의 자리인데 네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IP 뭐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가 6하고 8이 끝인데 네네. 거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은 거구나. 네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참 많죠.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네네. IP68 그러면은 최고의 방수 등급인데 이거 그러면 물속에 담가서 놓고 써도 되는 거냐? 다이버용과는 좀 다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절대로 물속에 넣고 조작을 하거나 사용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무리 IP68 최고 등급의 방수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측정한 단위 이 수치입니다. 그 8등급이라고 하면은 1m에서 한 2m 정도까지 잠수를 시켜도 괜찮다라는 이제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물살이 없고 아주 고요한 상태 안에서 별도의 외부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런 후레쉬를 바다에 이렇게 담궈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불을 켜 네네. 이러면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다이빙용은 다이빙용으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라이트라는 회사의 이제 워리어 X라는 이제 택티컬 등급의 이제 플래시 라이트 제품인데 얘도 IP68 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꽤 높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이 설명서에는 물 속에 넣고 조작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가 항상 들어갑니다. 물 속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명이 IPX 등급이 높더라도 네네. 다이빙용은 다이빙용을 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네네네. 밖에서 좀 써도 된다. 그래도 고장나지 않는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물 속에 담가놓고 쓰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LED,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방수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알아가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시라이트의 선택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LED 받고 배터리 받고 네네. 기타 뭐 이제 방수 방지 방수 등등 등급인데. 하는데 이제 이것과 함께 또 많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빔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드냐 스파시냐.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플래시가 이제 멀리 비춰주는 스타일이 있고 네네. 또 이제 넓게 비추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이제 반사경이라는 이제 부품 때문입니다. 네네. 이 반사경은 네, 잠깐 이걸로 이게 좀 크니까 아주 큰 제품이 있네요. 네네. 네, 여기 요 중간에 보시면은 LED 칩이 아마 보이실 거고 그 LED 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이런 이렇게 컵 모양의 이런 이제 부품인데 이거를 이제 반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표기를 하면은 반사경이 되는 거예요. 경이 이제 거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영문으로 이제 리플렉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반사경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멀리 쏘는 빔, 넓게 퍼지는 빔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나눠보자면 이 반사경에는 SMO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고 이제 OP라고 불리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SMO라고 불리는 타입은 이제 그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SMO인데 이게 그 스무스, 부드럽다의 그 스무스 거기서 앞글자 이제 SMO를 따와서 SMO 반사경이라고 부르고요. OP 반사경은 이제 오렌지 필, 오렌지 껍데기. 그렇죠. 오렌지 껍데기 보시면 이렇게 우들두들하고. 딱 그렇게 그 반사경 내부가 우들두들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얘도 오렌지 필네. 요것도 이제 약간 우들두들한 그 오렌지 필, OP 타입의 반사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이제 SMO 같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매끈하게 이제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가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SMO 타입의 반사경을 쓰는 제품이 이제 스로우 네네. 멀리 가는 아주 중심각이 또렷하고 주변각이 이제 중심각과 딱 이제 경계가 지는 형태로 서치라이트 같이 스팟이 그냥 쫙 나가는 스타일. 멀리 네네. 쏴주는 이런 이제 빔을 쏴주는 것입니다. 이제 OP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게 퍼지는 이제 중심각이 좀 흐릿하지만 넓은 영역을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빔을 쏴주는 이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하고 약간 플러드가 적당히 이제 혼합된? 그렇죠. 이제 SMO는 스팟에 많이 가깝고, 네네. OP는 이제 조금 플러드에 가깝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서 이런 네. 반사경의 타입도 네. 신중하게 잘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전거 이제 오래됐죠. 자전거 붐이 불면서 네네. 자전거용 라이트에 이제 많이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데 자전거 라이트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타입이 좋을까요? 일단은 너무 이제 넓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너무 집중되는 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넓게도 시야도 해야 되니까 좀 적당히 해네. 넓게도 동시에 봐야 하면서 조금 거리도 봐야 되고. 이 SMO 타입의 만약에 플래시를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라이트를 쓴다는 건 야간에 탄다는 걸 의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간에 SMO 타입을 끼게 되면은 진짜 앞에 요만큼만 딱 집중이 되고요. 네. 주변에 요만큼은 이제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주변을 확인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플러드 하면서 좀 광량이 높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량이 좀 세야 되겠지만 네. 앞뿐만 아니라 이 주변까지도 다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스타일의 라이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반면에 무슨 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스팟이 이렇게 직경이 큰 이런 라이트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뭘 탐색을 할 때 좋겠네요. 한 200~300m 탐색할 정도 때. 거리를 내가 비춰서 뭔가 확인을 해야 돼 네네. 라고 하면은 넓게 퍼지는 제품은 절대로 그 거리를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파다 SMO 타입으로 스로우가 멀리 가는 제품 스펙을 이제 보시면 네네. 몇 미터까지 나가는지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잘 보시고 네.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제품이 얼마 정도까지 멀리 써야 써줄 수 되느냐, 있느냐. 넓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뭐 반면에 농장 같은 거를 넓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넓게 퍼뜨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플래시라이트 선택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성, 이 빔의 특성들은 이제 반사경에 따라서 많이 네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또 이제 한 가지 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이제 생겼는데 네네. 이제 그 옵틱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TIR 옵틱 렌즈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플러드냐 스팟이냐 이건 이제 반사경에 의해서 이렇게 빔 패턴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TIR 옵틱 렌즈는 말 그대로 렌즈입니다. 렌즈.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그런 위에 있는 요 렌즈가 빛의 패턴을 결정을 해주는 이런 장치로 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있습니다. TIR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렇게 특정된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거 보시면은 일반적인 플래시라이트 제품하고는 약간 좀 렌즈가 다르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죠. 네네. 지금 저 좌측에 보이는 게 아까 OP 반사경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우측에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 제품이 올라이트의 이제 S1A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좀 렌즈가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반사경이 잘 안 보이시죠? 플라스틱으로 꽉 찬 느낌. 그렇죠. 네네. 중간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고 이게 렌즈인데 네네. 요것이 빔 패턴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형태를 결정을 짓는 이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요건 이제 그 헥사라는 브랜드의 이제 제품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뭐 벌집처럼 허니콤 형태로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TIR 렌즈입니다. 옵틱 렌즈입니다. 그래서 얘도 빛을 막 반사를 시켜서 넓은 이제 플러드 타입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품들이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SMO 반사경, OP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빔 패턴이 워낙 차이가 뚜렷하고 이제 특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만 이런 TIR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설명이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빔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어떠한 패턴으로 제공이 되는 제품인지 잘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잘 구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가의 이제 길로 들어가시는 이제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즘에 가끔 가다가 뭐 인터넷 뭐 웹 쇼핑하다 보면은 뭐 무슨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해. 뭐 가격은 10불도 안 되는데 뭐
몇천 루멘이 나오는 무슨 뭐 레이저를 나가는 거에 광량에다가 뭐 불을 지필 수 이런 플래시라이트들이 있어요. 요즘에 몇만 루멘이죠. 그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거 사면은 이런 거 사도 돼?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이제 소위 이제 뻥루멘. 그쵸. 네, 뻥루멘. 예전부터 좀 이제 표현에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는 그 중국산 라이트의 뻥루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뻥루멘이라는 게 결국에는 과장이죠, 과장. 이 제품이 낼 수 있는 광량보다 더 오버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말도 안 되게 밝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이게 어떤 거짓말인지 잘 이제 와 닿으실 텐데 절대적으로 작으면서 말도 안 되게 밝은 제품은 없습니다. 그쵸.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광량이 높으려면 덩치가 크든가 뭐 배터리를 세던가 센 걸 쓰던가 그러면 결국에 밝기라는 것도 이 제품의 크기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작은 제품이 말도 안 되게 밝을 수는 없죠. 절대.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터보 모드라고 하죠 보통.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냥 빡 1분 동안 불살라나가지고 한 30초 1분 동안 그냥 센 루멘으로 쏘는 이런 건 가능은 합니다. 그건 가능은 한데 이 상태로 뭐 긴 시간 유지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뻥루멘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찾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네. 우리 제품은 싸, 근데 성능이 좋아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나는 저렴하지만 좋은 성능의 제품을 찾고 싶어하는 구매자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가능하면 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브랜드를 사는 것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품 성능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객관화가 돼요. 신뢰성 있고. 그렇죠. 믿을 수 있어. 방수 방진 어느 정도 보장되죠. 네네. 그리고 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이런 각종 자료, 스펙 사양 자료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뭐 밝기라던가, 뭐 런타임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제공하는 사양은 사실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뻥루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싼 제품을 사는 것이 꼭 좋은 소비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쓰다가 버려. 쓰다가 만족 그냥 버려. AS도 안 돼. 그렇죠. 그럴 바에는 뭐 분명히 지금 이 순간적으로 싸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걸 버리고 새로 사야 되면은 그건 또 돈 낭비라고요. 오히려 잠깐 돈을 좀 절약을 해보고자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이 나중에는 중복 투자로 이어져서 또 사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건 정말 만약에 뭐 일상적으로 뭐 쓰는 거 괜찮지만은 정말 보안 업무라던가 무슨 뭐 수사를 해야 된다던가 뭐 전술적 상황에서 라이트를 써야 되는데 너무 신뢰성 없고 싸다고만 해놓은 거 샀다가 정말 결정적 순간에 얘가 망가져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제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고성능 플래시라이트들이 정말 비쌌어요. 정말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실적인 가격, 그다음에 합당한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그 AS가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계통에서 좀 이게 통용되는 말 중에 뭐 입문용이라는 거는 다 무시하고 한 방에 끝판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한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써보고 어설프게 저렴한 거 몇 가지 사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이엔드로 이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수분들이나 커뮤니티 분들이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것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좀 궁극적으로는 돈이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택티컬 포토 채널 라이트 토크 스페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뭐 너무나 좀 복잡한 얘기들을 간단히 영명하게 너무 설명 잘해주신 저희 또 금영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1부는 플래시라이트 기본 스펙이라던가 제품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입문편이었다면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각종 미션이나 상황별에 추천드릴 만한 그런 플래시라이트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강사 스페셜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린 택티컬 포토 채널 라이트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